광전대 마스크맨은 전대물들 중에서 최초로 무술과 로맨스가 주요 테마의 소재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마스크맨 이전의 전대원들의 경우에도 일부 무술 유단자들도 있는 편이지만 마스크맨은 아예 전대의 멤버 전체가 무술 유단자인데다 오라의 사용을 위해선 오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술에 특화된 특수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무술 유단자들과 무술의 오라와 같은 기력의 힘을 매개체로 하며 싸우는 방식은 훗날 같은 무술을 소재로 한 후배 작품인 오성전대 다이레인저와 수권전대 개키레인저가 그 명맥을 이었다. 광전대 마스크맨은 초전자 바이오맨 이후로 시작한 수준 높은 드라마 노선을 그대로 이어갔으며 이전 작들이 가족 드라마를 테마로 구성한 것에 반해 남녀간의 사랑을 주요 테마로 삼았다. 제작진들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전대물로서의 영웅의 활약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기 위해 기존의 파괴와 정복을 일삼는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집단으로 묘사되던 적측 세력에 대해 나름대로 사연을 부과하여 그들 또한 폭군의 압제로 인해 원치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사실은 평화를 원하고 있었다는 인간적인 설정을 가미하였다. 적측인 지저인들은 결코 허전적이고 폭력적인 이들이 아니며 심지어 그들의 정당한 황족이 다른 권력자의 찬탈로 정권을 빼앗겨 고통을 받고 있던 비극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하로 공주는 지상인과의 만남을 통해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다른 지하세계에 군림하는 제왕 제바에 항거하여 옛 왕조의 복원의 기운도 함께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마스크맨의 설정과 줄거리는 지저인들의 침공을 막아내고 이하로 공주를 구출하는 동시에 힘으로 제위를 찬탈한 폭군에게 고통받는 지저인들의 해방으로도 이어지며 종국에 이르러 평화를 원하는 적측 진영과 아군이 서로 의기투합하는 힘있고 감동적인 결말로 이끈다. 이로 로봇인 그레이트 5는 최초로 각 멤버에게 전용기가 주어져 오기가 합체할 수 있는 로봇이자 최초로 무장으로 총을 사용하는 메카이다. 한국에서는 대형 팬더에서 1990년 바이오맨 다음으로 수입되었고 후레시맨 시리즈 3탄이란 부제가 붙었다. 3탄답게 후레시맨 바이오맨 다음으로 히트했으며 후레시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이렇게 대형 팬더 전설의 3연작이라 불리게 된다. 초수전대 라이브맨은 쇼와 시대에 나온 마지막 슈퍼전대 작품으로 과학 아카데미아 출신의 천재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통해 무한 경쟁과 학력 만능주의에 빠진 엘리트주의 세태를 풍자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라이브맨 하면 딱 떠오르는 명대사이자 상징 문구인 위의 오프닝에 나오는 인트로 대사 또한 엘리트주의에 의한 생명경시 및 인간성을 상실한 악마에게 영혼을 판 3명의 친구에 대한 비판일 정도로 사회 비판 메시지가 강렬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초반에는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서 유아층에게는 거부를, 성인층에게는 지지를 얻었으나 중반 이후 2명의 신전사를 등장시켜 유아층의 인기도 함께 얻는다. 신전사의 등장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새로운 멤버가 2명이나 나타났으니 당시 시청자들의 놀라움은 요즘에 비할 바가 아니다. 태양전대 선발칸 이후에 첫 3인 전대며 최초로 여성 멤버가 블루인 전대다. 신전사의 추가는 10번째 작품 기념으로 나온 기획으로 신전사가 추가된다는 소식의 주연인 시마 다이스케가 싫은 생각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정해진 것이다. 국내에서는 대형 팬더에서 1994년 후레시맨 시리즈 4탄이라는 부제와 함께 평화의 전사 라이브맨이라는 제목의 비디오로 출시했지만 앞에 후레시맨 3부작보다는 인기가 낮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고속전대 터보레인저는 이 작품에서 최초로 기지가 변형하여 거대 로봇이 된다. 이후 로봇 등장이 일반화되고 전작인 라이브맨에서 처음 등장한 이중 합체 또한 유행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반다이 매상을 조금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 되었지만 기지가 변형한 거대 로봇의 경우 완구화 시 그 크기 때문에 가격도 덩달아 뛰어서 그리 큰 재미를 못 봤는지 후속작인 지구전대 파이브맨까지 등장한 이후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다. 물론 이중 합체는 반응이 매우 좋았고 판매량도 잘 나와서 이후로도 일부 작품을 제외하면 웬만해선 전대 거대 로봇 전통으로 굳어지게 된다. 또한 이전까지의 슈퍼전대는 피니쉬를 가할 때 거의 모든 상황에서 피니쉬 무장을 사용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개인 필살기로 피니쉬를 장식하는 장면이 꽤 자주 보였다. 완구 판매량도 호조였고 스토리의 평가도 캐릭터 각각의 특징을 살린 내용과 굴지의 박력을 자랑하는 후반부 전개 덕분에 매우 좋은 편에 속한다. 다만 시청률은 광전대 마스크맨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겪어왔던 게 이 작품이 3% 이상이나 떨어져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대한민국에서도 수입되어 터보육격대라는 명칭으로 1996년 비디오판으로 출시됐는데 이전 슈퍼전대 시리즈들과는 달리 대형 팬더가 아닌 현대통상이라는 완구 회사에서 수입했고 제작은 성우미디어에서 맡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친숙한 성우들이 아닌 전혀 다른 성우들이 기용되었는데 이것이 심각한 미스캐스팅이 되고 말았다. 지구전대 파이브맨은 이 작품이 상업적으로 실패하는 바람에 반다이와 토에이는 진지하게 슈퍼전대 시리즈의 종결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후 파이브맨의 후속작인 조인전대 제트맨에선 86년작 초신성 플래시맨의 각본가로 참여한 바 있는 이노우에 토시키를 전격 기용하여 본작과는 180도 다른 성인 취향의 요소들을 많이 활용하여 강렬한 인간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시리즈의 부활을 성공시켰다. 이렇게만 보면 흥행 성적이 매우 나빠서 작품의 완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빠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파이브맨을 통해서 어느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했다.
발견했다는 감동적인 사연도 들려왔을 만큼 높은 드라마성을 지닌 명작이었다. 직업이 선생님이다 보니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에피소드가 많으며 대부분 용기와 희망을 다루는 편이 많았다. 상업적 실패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유쾌함과 진지함을 적절히 살려낸 스토리의 완성도는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진지하고 비극적인 플래시맨이나 마스크맨, 라이브맨 등과 달리 심각하고 슬픈 요소들을 가능하면 배제시켜 작품 전체에 걸쳐 밝고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며 멤버들이 교사라는 점을 활용해서 교훈적인 주제를 담아낸 내용들이 많았다. 방영을 마친 파이브맨은 그저 흥행에 실패했던 전대 중 하나로 기억되나 했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당시 직접 시청한 세대들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시청하는 등 재평가가 이루어진 지금에서는 방영 당시에는 굉장히 불운했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는 뛰어난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 중 하나라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인전대의 제트맨은 1980년대 후반부터 슈퍼전대 시리즈를 포함한 특촬계는 전반적인 위기를 맞았다. 특촬 작품과 애니메이션의 폭력성 지적이 심해진 상황이었고 점차 쌓아오던 매너리즘의 문제점이 고속전대, 터보레인저와 지구전대 파이브맨의 시청률과 완구 판매량이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폭발해버리자 슈퍼전대 시리즈는 중단 위기를 맞았다. 실제로 당시 슈퍼전대 시리즈 스태프들은 매년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졌고 작품들이 연속으로 흥행에 참패하면서 위기감이 급속 고조되어 제작진 사이에서 내분까지 일어났었다고 한다. 제트맨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촬영에 들어갔고 이 작품마저 무너지면 슈퍼전대 시리즈는 끝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당대의 트렌드를 비롯한 새로운 요소들을 적극 도입하며 사활을 걸고 제작한 결과 스토리 부분도 완성도가 매우 높은 수작으로 꼽히게 되었다. 슈트 및 설정은 과학닌자 대 가차맨에서 많이 따왔다. 특히 각 멤버의 모티브가 된 조류는 레드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가차맨과 완전히 일치하며 레드 역시 독수리에 가까운 맹금류인 매를 모티브로 사용했다. 원점 회귀와 새로운 시도를 병행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기에 자칫 단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작품의 성공을 이끄는 데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슈퍼전대의 시리즈를 다시 회생시킨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어린이들뿐만 아닌 성인 팬, 여성 팬들에게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으며 조인전대의 제트맨은 배틀피버 J와 함께 오늘날의 슈퍼전대의 시리즈를 이을 수 있게 해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적 조직인 차원전단 바이람도 개성이 넘치는데 한 명의 우두머리를 두고 뭉치는 기존의 조직 형태에서 벗어나 간부들끼리 조직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 후반부 급성장하여 얼등한 파워업을 이룬 트란자에 의해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조직 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바이람 자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치밀한 구성을 보여준다. 라이벌 캐릭터인 블랙 콘돌 유우키 가이는 모티브가 된 과학닌자 대 가차맨의 콘돌 조와 마찬가지로 각본상 사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특유의 캐릭터로 주인공인 레드 호크텐도 류보다 많은 인기를 얻어 제작진도 최종화 직전까지 살릴까 말까 고민했다고 하며 가이의 죽음이 암시된 최종화 이후 당연하게도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리더인 이로보다 인기가 많은 것까지 콘돌 조의 캐릭터와 완벽히 일치한다.